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만간 화물연대 간부 3여 명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서동욱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상임위원장은 오는 9일 선출합니다. 정부의 포경 재개 방침이 울산 지역 고래 관광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경 허용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 측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무분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던 주식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정치 파업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지경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관문인 KTX 역세권 언양시가지 일대 간판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명품거리가 조성됩니다. 여성주간을 맞아 울산 지역 첫 여성교육장인 임윤숙 강북교육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화물차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울산과 부산 지역 화물연대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용의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화물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화물연대 사무실 4곳에서 컴퓨터와 통장, 회계장부 등 모두 90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일 검거된 부산지부조합원 39살 이모 씨가 화물연대 지도부 결정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느라고 다 내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울산지법이 방화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방화 시점 전으로 이 씨와 화물연대의 통화 내역과 이 씨가 대포폰과 대포차를 어떻게 화물연대 측에 전달했는지를 추적해 연관성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는 관련성도 그냥 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수사가 지금 계속 고발 초대해서. 경찰은 이에 따라 화물연대 관계자 3, 4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방화 용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나머지 용의자 2명도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에 서동욱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의회 파행에 불씨가 됐던 상임위원장은 오는 9일 선출돼서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신임 의장에 서동욱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권명호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서동욱 신임 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장 활동을 중시하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삼산과 야음 장생포동인 남구 제4선거구 출신의 삼선 의원인 서동욱 신임 의장은 제4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과 5대 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후보 전원이 사퇴하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만큼 의장단 선출 투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오는 9일 제2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논란이 됐던 교육위원장에는 진보 성향인 정찬모 의원의 선출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리적인 충돌마저 우려됐던 울산시 의회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출발한 만큼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정부의 포경 재개 방침으로 울산이 다시 한번 고래도시로 부활할 전망입니다. 고래박물관과 고래축제 등 다양한 인프라에다 포경 산업까지 더해진다면 고래에 관한 모든 게 갖춰지는 셈인데요. 포경 재개가 가져올 변화,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경 재개 방침을 가장 반기는 쪽은 역시 포경 전진기지였던 장생포 주민들입니다. 포경 금지 이후 주민 수가 4분의 1 이상 줄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포경이 허용되면 금방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여 군데 고래고깃집이 운영 중이고
고래 해체장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잡아와가 먹고 사는 사람, 고래를 해체해가 먹고 사는 사람, 고래를 상인들을 팔아가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장세포를 또 찾아 든다고 봅니다. 당장 상업적 승객의 이 같은 연안 폭염까지 기대하기는 무리지만 지역 관광 산업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래바다 여행선 등 체험 관광에다 먹거리까지 대중화되면 고래 상품만으로도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래 아쿠아리움 등 동구와 북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까지 탄력을 받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울산이 하나의 그 체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고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고래 연구소를 바탕으로 한 과학 포경은 고래 생태는 물론 어족 자원 연구 기능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국제사회나 환경단체 비난 여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만큼 포경의 범위나 희귀고래 보존 방안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한편 정부가 한국 수역에서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내외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의 포경 재개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국제포경위원회 IWC는 오늘 고래고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포경보다는 고래 관광이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며 포경 재개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하자 회사는 무분규 타결 때 지급하던 주식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의 정치 파업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노조의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회사는 소식지를 통해 오는 13일 파업은 짜맞추기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지난 5월 31일 임금 협상 출정식에서 오는 13일 금속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그 일정에 맞춰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노조가 상급단체 일정에 맞춰 파업에 들어가면 그동안 무분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던 주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오는 13일 부분 파업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정치 파업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노조는 기아차 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회사가 주간 이교대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으면 투쟁하겠다고 밝힌 만큼 파업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노조는 오는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사가 요청한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오는 13일 부분 파업은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주군이 KTX 역세권인 언양 시가지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지 일대 간판이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입니다. 입간판이 어지럽게 서 있고 점포마다 여러 개의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아예 창문 전체를 썬팅으로 도배하는가 하면 인도에 놓인 적치물은 보행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울주군은 올 연말까지 5억 9천만 원을 들여 이 지역 274m 구간 업소 117곳의 간판을 현대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KTX 역세권 주변에 있는 언양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그 간판을 갖다가 아름답게 정비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개의 간판을 한 개로 줄이고 모양과 색채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거리로 탈바꿈시킨다는 겁니다. 울주군은 이번 간판 정비 사업에 지역의 특징인 불고기 특구와 언양읍성의 이미지를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전선과 가로등 정비도 희망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저희들이 변해야 이런 그 명품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TX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언양 일대가 명품 거리 조성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더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의 첫 여성 교육장인 임윤숙 강북교육장인데요. 여성 주간을 맞아서 유지은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월 울산 교육계에서는 첫 여성 교육장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의 임윤숙 교육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울산 최초로 여성 교육장직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직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여서 다른 또 여교장 선생님들께서 더 높은 어떤 책임 있는 직책에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 과학교사로 교육계에 입문한 임 교육장은 30년 넘게 울산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임 교육장은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담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혼신을 다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학교 일선에서 학교로 경영하시는 교장교감 선생님,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와주고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참여기회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사는 울산이라는 현장 학습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많은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여성 리더로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여성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저는 구성원들이 본인의 맡은 일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은 장점으로 살려야 하지만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장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임 교육장. 여성 리더가 아닌 우리 사회의 리더로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피플앤뉴스 유지은입니다. 울산시가 체험과 배움, 감동이 있는 신관광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오늘 주민 설명회를 갖고 오는 2016년까지 남구 황성동 일대에 처용설화 공원을 조성하고 영남 알프스 일대에는 웰컴 센터를 건립하는 등 11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래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하자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일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진행되는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거부하고 고리원전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9일에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고리 1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30일에는 대규모 걸기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 공정이 석 달 만에 재가동됩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늘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점진적인 시험 가동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울산 고등학교 교무실에 도둑이 침입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기말고사 시험지가 없어지지 않았고 서랍 자물쇠를 부수고 도서 상품권 등 10만 원어치의 금품이 사라진 점으로 미뤄 시험지를 훔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후문 자전거 보관대를 비추는 CCTV만 있을 뿐 실내에는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LCD TV를 판다고 속여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17살 황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황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달 5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LCD TV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50만 원을 입금받는 등 7명으로부터 모두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형 관람시설과 육교,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관리시설 108곳을 점검한 결과 4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지적을 받은 시설물은 건축과 토목 분야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기계 7건, 전기 5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안전 난간대가 떨어진 동구 청운중학교 앞 육교와 학성교 등 42건은 보강 권고를, 나머지 2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
울산 MBC는 울산 서머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아서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릴레이 콘서트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오는 21일 진화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문수체육공원 흑반광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울산 서머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과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조항의 노동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새누리당 박대동 울산시당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미래산업발전포럼이 오늘 오후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정가변 의원이 주관한 오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의 3대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기술을 융합시켜야만 울산의 미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 울산 전국 여성 합창대회가 오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팀이 참가해서 8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으며 경연에 앞서 울산 지역 여성 합창단과 시립 합창단의 식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울주군은 여성 주간을 맞아 오늘 울주군 언양읍 군민체육관에서 여성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울주군 협의회 박성원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2명이 표창패를 수상했으며 화합을 다지는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여름철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 시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수남 에너지관리공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탄소 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혜택도 소개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과학실험과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울산 생활과학교실이 2년 연속 전국 42개 지역사업단 가운데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운영하는 울산 생활과학교실은 대학생 과학봉사단 등을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방학 기간 중에도 청소년 과학실험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교육 모델 창의 경영학교인 성광여고는 오늘 학교 대강당에서 영어 팝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2학년 황예나 학생 등 15개 팀이 노래를, 10개 팀은 세계 여러 나라를 영어로 소개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인데요. 성경희 캐스터, 비가 완전히 그친 건가요? 네,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지만 오늘 밤 사이에도 한두 차례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장맛비는 완전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내린 비는 18mm 안팎으로 많은 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밤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부터는 날씨가 개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해가 쨍쨍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내일과 모레 27도 안팎으로 많이 무덥지도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은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많이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와 부산, 제주는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지방은 내일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부산과 제주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영남지방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크게 무덥진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당분간 쉬어가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